이 회사가 상당히 재밌는 회사예요. ESG 스코어만 따지면 되게 높을 것 같은 회사.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플라스틱 컴퍼니.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이라는 게 박테리아, 미생물에 의해 친환경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 회사를 한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문제, 뭐 바다의 그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문제부터 해서 향후에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한 번의 어떤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던데, 팩되면서 가격이 조금 밀리면 관심권에 도도되지 않을까. 기사들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이 회사인데 되게 재미있는 회사예요. 뭐 다른 거 다 봐도 가서 한번 보시면 빨대 같은 이런 거, 이런 재생 빨대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라서 특히 ESG 측면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 밸런스 기사 버그팻이라고 하는 지방벌레 뭐라고 부르는 이걸로 가지고 식물성 기름과 함께 박테리아에 이렇게 줘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걸 NODAX, 노닥스란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기 펩시,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데 전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기사들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 그 자료 보시면 성장이 보시다시피 매출 성장률이 59%예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예상이. 그 다음에 에비타는 더 높아요. 140%로 에비타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상당히 재무적으로 좋은 회사. 그래서 관심이 또 좀 많죠. 그렇게 보시면 여기 넷 인컴이 마찬가지로 에비타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플러스 나면서 2025년에 되면 1억 600만 달러까지 올라옵니다. 상당히 예상 수치는 되게 높은 회사죠. 그렇게 치면 1억 630만 달러니까 요거와 1억 630만 달러에 보통 통장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아니니까 한 25배만 줘도 이걸 얼마를 줄지는 뭐 주관적이니까 그러면 한 28달러 정도 되거든요. 주당. 보수적으로 시가총액이 약 요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23.8이니까 28 정도 되죠. 이 기업은 2014년에 설립이 됐고 2018년에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4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유치했죠. 이게 티어 1이죠. 이게 지금 금액으로 치면 2억 달러니까 티어 1에 해당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2019년에 제너럴 아틀란틱에서 3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유치를 받아서 이 회사의 문구가 이거예요. Work with sellers directly to purchase home이에요. 셀러와 함께 작업해서 직접 집을 구입하는 거죠. 매수하는 거고, 로컬 파트너와 함께 작업하면서 유지하고 집을 새로 리뉴얼하는 이런 개선하고 고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판매자, 집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부동산, 집의 세부사항을 제공을 하고 오픈도어는 as is 있는 그대로 현금을 제한합니다. 그대로 해서 iBuyer라고 불리는 건데 이 I는 인스턴트 즉시라는 뜻이고요. 오픈도어는 구매한 집을 개조 후에 판매를 위해 다시 매물 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Sell to Open Door라고 해서 오픈도어에 파는 거잖아요. 이 세부 사항이 어떤 거냐면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동영상 둘러보기라는 비디오 워크스루라는 거를 올리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세부 정보를 업로드를 하면 as is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현금 제한을 해서 집을 구매, 이 오픈도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픈도어에 sold 팔았다는 거죠. 이 그림은. 오픈도어는 이거를 리스트 매물 목록에 올리는데 그 전에 이제 수리비로 최대 $10,000를 선불로, 그것도 무이자로 이렇게 먼저 줍니다. 그러면 집을 수리하게 되는 거고, 판매자는 오픈도어에 매각할 때 5%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약간 뭐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현지 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픈도어로부터 사는 거, 매수자, 이용자가 이제 사게 되겠죠. 사용자는 오픈도어에서 공개 목록을 탐색하고 투어 도우미가 있다고 하니까 이 투어 도우미와 함께 집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특정 지역은 그냥 혼자 비지원으로 투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판매 완료에 대한 기본 정보, 자기 개인 정보와 재무 기록, 결제 수단을 제출해야지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집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특정적으로 사용자가 이 오픈도어 앱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좀 살아보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조건 하에 반납할 수도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자, 네 번째는 Finance with Open Door예요. 재무 관련해서 구매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게시하고 인수 그리고 처리할 때 수수료 지불을 할 필요가 없대요. 요건 없는데 계약금은 최소 3%, 모기지 컨설턴트가 와서 처리 과정을 돕게 되고요. 다 끝나면 구매자가 집을 가지고 리파이낸스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사고 파는 문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잘 설계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픈도어가 어떻게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적절한 주택을 인수하느냐, 자료만 놓고 보고 하는 거잖아요. 셀러가 올리는 자료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약 10억 개의 집 관련 이게 적용이 돼서 쭉 2,500만 개의 홈 레벨 데이터 인풋이 입력이 되고 17만 5천 건의 온사이트 인스펙션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조사당 약 145개의 유니크 피처, 이렇게 뭐 여기 나오는 카운터, 뭐 베드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가격이 다 이렇게 산정이 되나 봐요. 건별로 이렇게. 이게 다 되고 나면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이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는데 2020년 1분기 이렇게 넣으면 자동 오퍼 되는 게 63% 정도 정확하게, 2018년 1분기에 41%였던 게 63%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동 오퍼가 개선되는 거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겠죠. 이 데이터는 적어도 10년 전부터의 거래가 기록된 거, 10년간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가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이 회사의 중요한 사람, 이 CEO와 CTO가 다 중국계 사람이죠. 그죠? 이 CTO 같은 경우가 스퀘어에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 뭐 CFO, 이분도 TPG에 있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뭐 이런 사람, 그 운영 총괄 쪽은 뭐 베인캐피탈에 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이고, 경영진이 좋은데 특히 창립자가 CEO를 맡고 있는 티어 1 인베스트먼트를 받은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피터 티리 케이스 라보이스라는 사람한테 제안을 한 거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이 과거에 인터넷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쪽에서 혁신할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이 세일즈 에이전트에 의해서 부동산이 운영이 되죠. 미국에 약 200만 명 부동산 중개인이 활동을 합니다. 실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200만 명이에요. 이들 중에 약 136만 명이 부동산 업자입니다. 같이 겸용하는데, 부동산 업자와 부동산 중개인이 거의 뭐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부동산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 나오는 NAR이라는 회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부동산이 1년간 마켓 규모를 보시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나죠. 중고차의 2배 가까이 되는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제일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크고요. 그만큼 미국 부동산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보시면 되고, NAR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 이 자료인데, 주택 구매자가 최근에 집을 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디를 찾을 거냐, 대부분 온라인이죠. 22세부터 29세, 30에서 39세,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40대, 여긴 40대 좀 넘어서 54세까지니까 여기가 거의 뭐 40%가 넘죠. 그죠? 부동산 중개 찾아가는 사람은 12%,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55세부터 넘어가면 여기도 높긴 한데 여전히 조금 상대적으로 많죠. 그죠? 젊은 사람보다는. 73세까지도 지금 40%가 넘어가요. 이렇게 찾아보고 어디서 주택을 샀냐, 구매한 주택을 어디서 찾았냐 보니까 20대, 30대, 40대 중에 20대와 30대가 60%가 인터넷이에요. 여기가 비슷하죠. 그죠? 여기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게 훨씬 많고, 젊은 사람이 집을 살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부동산 구매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죠. 좀 전에 말했던 여기 거의 전부가 부동산 회사잖아요. 중개인이 거의 부동산 업자예요. 부동산 업자들의 46%가 향후 2년 동안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기술을 따라잡는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를 찾는 게 부동산 중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 사진이나 뭐 리스팅 정보나 내역 같은 게 온라인에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데이터 이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온라인으로 부동산을 검토하게 되고 문서화, 그러니까 문서 작업하고 가격 협상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문서화는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큐사인처럼. 그러니까 요거도 빼면 아마 가격 협상하는 부분 정도만 중개인 쪽에 남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브스 기사에 2025년까지의 예측에 집을 구매하는 미래 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 내용이 이제 오픈도어가 제안하는 것과 매우 일치하는데 온라인으로 손쉽게 부동산 검색이 되기 시작하고요. 투어 도우미와 함께 또는 혼자 집을 방문하게 되죠. 자금 조달 문제나 아까 말했던 필요 서류에 대해서 에이전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에 벗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찾기, 집 수리 및 개조, 집 리스트 제안 협상 완료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을 미국에서 이렇게 하려면 집을 사고 파는 일이 되게 어렵죠, 그죠? 단기간에 훌딱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픈도어가 상당히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고 빠르고 확실한 프로세스로 하게 되는 거죠. 구매자는 목록을 쉽게 탐색하는 장점이 있고 오퍼 및 결제는 완전 디지털화 되는 거죠. 이거는 오픈도어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사용자는 에이전트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거 완전 컴플렉스와 뭐 심플리시티, 불확실성은 확실성, 스피드 이렇게 반대되는 장점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성과 지표를 보면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고객 충성도라고 봐야겠죠. 고객이 이렇게 점수 주는 거니까. 아니면 서비스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 이 NPS 점수가 오픈도어가 70점이에요. 상당히 높은 점수고요. 넷플릭스가 68점, 우버는 37점, 중고차 이 카바나가 되게 높아요. 84점. 애플은 68점이고요. 아마존 62점이에요. 그거 치면은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그죠? 부정적 의견은 뭐냐면 아이바이어스가 기존 에이전트보다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유동성 위험과 운반 비용 보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생각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크고 넓으니까 이사도 멀리 가게 되면 이동이 이렇게 필요하거나 빠른 그 자금 회수가 필요한 판매자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한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고 고객은 어떤 편리함, 갈망할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가 안전 이게 뭐 단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는 좀 그렇겠지만 큰 재산을 사고 파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걸리겠죠, 그죠? 연구에 따르면 아이바이어는 거의 공정 가치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오는 기사에 페어 오퍼 그만큼 데이터가 잘 되어 있어서 비싸게 주고 사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다만 오픈도어는 집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고 집을 사서 집을 대파는 거기 때문에 수리해서 리스크가 뭐냐면 주택 가격이 붕괴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다만 이번 팬데믹에서도 침체를 한번 겪었습니다.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전년 대비 15.4% 감소했죠, 그죠? 그러면서 오픈도어가 직원의 35%를 해고를 하고 주택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과 손실 통제를 함으로써 일단은 벗어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반등하고 있죠. 경쟁자 유사한 오퍼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향상된 가격 모델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의 경쟁력보다는 잘못하면 이 플레이어 간에 아마 수수료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2020년 9월까지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시면 총 매출이 당연히 줄었겠죠, 그죠? 팬데믹 기간 주택 구입이 중단됐기 때문에 YOY 기준 34% 줄었어요. 35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줄었고, 다만 이거 전까지는 계속 높은 성장이었어요. 157%, 159%. 2017년부터 2018, 2019년까지 매출이 급속하게 늘다가 브레이크가 좀 걸렸어요. 네. 그로스 마진은 7.8%로 상당히 낮죠, 그죠? 네, 7.8%. 6.5에서 좀 올라오긴 한 건데, 낮고요. 운영 비용은 당연히 그 긴축을 했으니까 줄어들었겠고, 손실도 긴축을 했으니까 좀 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스펙과의 합병을 하면서 현재 1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마진이 적은 경쟁 시장입니다.
2023년까지 이 블룸버그 기사에 보면 마진 전쟁이에요. 마진 전쟁. 팬데믹 퍼즈 중지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긴 할 건데 어쨌든 중간에 한번 끊겼고 정말 박한 마진이죠. 얇은 마진이 이렇게 쭉쭉 거의 에비 여기 보시면 없어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에비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라스 프로핏이 매출 대비 워낙 뭐 수수료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4.7%예요. 기여 수익의 4.7% 마진 정도.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신세대 구매자들은 온라인을 선호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디지털화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오픈도어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와 고객 경험으로 고객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좋은 경영진이 있습니다. 창립자가 이끄는 기업이고 최근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는 좋아요. 아이바이어스 마켓 여기 경쟁이 치열하고요. 경제 상황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밀접하다 보시면 되고 얇은 마진, 치열한 경쟁으로 장기적으로 마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